오늘은 9월 2일 창덕궁 후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저거 하시나 내비대야 되겠다. 창덕궁 후원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제가 이제 써놨는데 5대 궁궐 중에 유일하게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후원이래요. 궁궐. 그래서 2004년에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고, 그 전에는 비밀의 화원, 비밀의 정원으로 됐었대요. 근데 갔는데 이 연못이 네모였고요. 그게 이제 지구를 뜻한다고 그랬고, 지구가 그 시절에는 딱딱하게 이제 네모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달을 표현하면서 동그랬어요. 동그랗고 나무가 있는데 너무 이제 이 수영들도 이쁘기도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무와 숲과 또 옆에 있는 나무들 다 초록이잖아요. 이 초록색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또 관건이거든요. 여기를 초록색으로 해도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자꾸 제가 선생님들 생각을 깨우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시연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뒤에가 풀이에요. 여름이라 초록초록하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초록이라고 해서 초록색을 쓰지 않고 얘 주제를 부각해야 되는 것들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곳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해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해야지, 사람이 살색이니까 살색으로 해야지, 살구색이라 해도 사람 피부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배경에서 지금 보세요. 제가 붓을 쑥쑥쑥 쑤셨어요. 바르는 거랑 터치랑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법들이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납작한 걸 가지고 또 선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나뭇가지인지 뭔지 그런 거 표현하는 건데, 이게 미묘한 변화들이고 이 미묘한 오묘한 변화들이 많을 때 그림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아, 여기니까 뭐가 있고 이거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거.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면 뿌옇게 보이겠지만 그림을 그릴 때도 때로는 일부러 멀리 있는 것처럼, 더 멀리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림이 더 주제가 이제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선명도가 좋은 게 좋죠. 자, 여기 보세요. 저도 때로는 모험이라고 했어요. 모험이기도 하고 싹 번졌죠. 근데 나뭇가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색감을 배경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상 했는데 이상할 경우, 때로는 거기에다가 여기다 그냥 더 멀리 있는 숲으로 만들자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조금 말랐을 때 물 빠짐 효과를 주면서 또 그 반대로 밝은 색을 처리를 하면서 뒤에 있는 멀리 있는 그 나무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림은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외우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림과 상황과 그 날씨와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른 게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면, 선생님들이 그리면 그 사람의 그림이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항상 소재만 바꾸고 똑같은 그림이면 재미가 없죠. 내가 오늘은 이랬었고 저랬었고, 글이 아니라 그림을 봐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이날은 비가 내리려고 그랬는데 이래서 맞아 조금 우중충하게 그렸나? 아니면은 날씨는 흐렸지만 난 오늘은 화사하게 그리고 싶었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제가 이제 잘 쓰는 방법이 이렇게 깊숙하게 물을 칠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하는 거는 삼투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쑥 들어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비비고 힘을 준 거예요. 붓에 상처 날까봐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붓은 소모품이에요. 쓰다가 또 대신에 버리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 또 그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지금 물을 안 칠했고 바로 색상이 입혀지는데 여기는 물을 많이 칠했어요. 그래서 흡수도가 다르거든요. 이럴 때도 쑥 흡수를 하면 우리가 디자인 용어로 뭐 그라데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효과처럼 계속 내려가면서 효과가 다르고요. 지금 이 색깔을 좀 강하게 넣는데 맨 종이에다가 했을 때는 선명도가 좋아요. 여기는 물을 계속 적셔놨기 때문에 흐리죠. 이래서 퍼지면서 바깥쪽으로 가는 효과를 보려고 제가 한 거고, 자, 그 안에서 제가 물결을 표현을 하는데 천천히 하지 않았죠? 빨리 하죠? 그래도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합쳐져요.
그림에서 항상 이제 강약도 중요하고 색채를 쓸 때 이제 물의 농도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만큼 속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 뒤에 있는 물 그림자도 있고 위에 벽돌같이 담 같은 효과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살짝만 표현하시면 돼요. 보이는 거 하려고 하다가 물결이 더 중요한 포인트 되는 물 색감이나 물의 흐름 같은 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살짝씩만 하시면 되고, 지금 물결과 색상과 우리가 그냥 물 그려보세요 파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녹빛처럼 이끼가 낀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 연못을 보면 대부분 이런 색이니까 이런 색상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본연에 있는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바꾸고 싶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바꾸면 되죠. 마음의 색도 필요하고 그것도 하나의 용기니까요. 밑에까지 꽉 채우셔도 되는데 저는 얘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옆에는 흐려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리면서 손효과를 조금 더 주기도 할 거고. 자, 배경을 쭉 멀리 있게끔 했어요. 지금 초벌하면서도 여러 번 겹치긴 했는데 이 안에서 또 색상을 더 넣을 수도 있죠. 가을빛 느낌을 내시려면 뭐 주황빛도 넣으셔도 되고, 지금은 너무 진하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다 번져가지고 조금 더 흐려지고 그냥 섞이는 색으로 될 거예요. 이제 붓을 쓰다가 보면 너무 집중을 하면 하나로만 완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붓이 또 여러 개가 계시는 분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여러 개를 쓰면서 어떤 때는 어떻게 바꿔야지 하는 마음, 그게 나중엔 여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나무들도 나중에 보면 뭐 꼭 가지색이 아니더라도 다른 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막 물을 칠했거든요. 이 부분인데 물을 칠하면 얘가 물이 타고 올라가요. 번짐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여기에다 살짝 공간처럼 표현을 하는 건데, 저것도 녹색이죠. 녹색인데 다른 색으로 살짝 만들면서 여기에 뭔가 속에 있는 거, 어떤 나무다라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처럼 하고, 얘가 이 번짐은 이런 번짐하고 달라요. 번짐에도 모양이 있고 종류가 있거든요. 물과 색채에서 타고 올라가게끔 하는 번짐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우리 평상시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살짝 색채가 여기가 좋죠. 그럴 때는 이 안에서도 살짝 색감을 화사하게 넣는 부분으로 만드셔도 되죠. 그 안에서도 또 변화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볼 거예요. 이 앞에를 먼저 해도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뒤에 걸 먼저 할 거예요. 뒤에다가 제가 지금 갑자기 여기 보통은 나무 색깔의 그 반사광이나 이런 색깔을 할 때는 자연의 색이라서 제가 갈색을 주로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전체 느낌을 보니까 좀 화사함도 괜찮고 이런 색깔이 좀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럼 이 색도 해보는 거예요. 밑에 부분에 하나의 반사광처럼 초록빛이긴 하지만 이게 비슷한 색이라서 우리가 제가 평상시 말하는 반사광색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런 색을 제가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써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어우러지게끔. 근데 이 분위기 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왔고, 자, 그 다음에 붓을 쓰실 때 비비듯이 쓰는 거.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사이에 중간중간에 공간이 있죠. 이게 제가 늘 말하는 숨통이에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면 그림의 뭔가 질감 표현도 되고 색채로서 표현했을 때 좋은데,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건 하면서 재밌어요. 근데 긴장감은 엄청 생기죠. 긴장감은 쪼였다 풀어졌다는 건 수채화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알고 접근하고 수채화하면서 그게 묘미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긴장이 없으면 그림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도 이제 그림에서 물과 색채와 나와의 밀당 관계를 잘 알아가면서 즐기셔야 되죠. 어렵다고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수채화는 어렵다, 고치기 힘들다,
지금 갈색 보세요. 갈색이 아니라 약간 고동빛으로 했는데 저 나무보다는 살짝 가볍게 했어요. 가볍게 하면 이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지금 아까 타고 올라가는 그 번짐들, 그리고 물감을 쓰실 때 바르는 것도 있고 쿡쿡 찌를 때도 있고 일부러 거칠게 표현하면서 나무의 수영은 외곽 쪽에서 잡아줬을 때 그 느낌을 나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는 덩어리 표현으로 해주시고 바깥쪽에만 조금씩. 요 속에 풀도 있고 길도 있고 또 풀도 있고 벽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단순화시키거나 얘를 부각하려면 얘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마음을 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시는 거야. 그냥 길이니까 이 색깔, 또 저기에 녹색깔이 살짝 있으니까 그냥 이거 살짝, 그 밑에 벽돌 벽돌 있으니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신에 벽돌 느낌이 나려면, 벽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쭉 그릴 거보단 여기서는 그냥 좀 나누기만 해도 된다는 거고. 강약 이 안에서도 지금 얘는 크고 얘는 좀 작고 얘는 점이고 얘는 넓어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화 시키는 걸 조금 더 용기 있게 하시면 그리면서도 내가 부담도 덜 가고 하면서 내가 강한 거를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도 가지시게 되고. 자, 지금 보세요. 뒤 배경을 하다가 앞에가 말라갔는데 살짝 종이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 있다는 건 조금 덜 말랐다는 거거든요. 그럼 덜 말랐을 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이니까 물결의 특징, 그 중간에 이렇게 뭔가 반짝이듯이 뭐가 껴있고 개구리밥인지 뭔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죠. 근데 단순화 시켜서 그 물의 특징과 나무의 특징만 살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있어도 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물에 비친 것들이 이제 아까 나중에 하셔도 돼요 했는데, 이럴 때 살짝씩 그 위에 있는 색상들을, 주제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맛배기처럼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문살 같은 거를 할 건데, 너무 다 해버리면 눈에 이제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보기에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살짝씩만 언급만 한다는 느낌처럼, 형태가 다 보여도 다 보이지 않게 그림에 이제 바꿔주는 거죠. 비추인 느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죠. 물을 먼저 칠해놓고 나서 이렇게도 물그림자인가 보다, 얘를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 해놔도 되고, 나중에 딜을 해주면 더 효과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젖었을 때 하고 완전 말랐을 때 하고 다른데, 지금은 약간 우리가 말하는 꾸덕꾸덕 정도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잘 칠해져요. 완전 말랐으면 또 거치는 느낌이 나는데, 이럴 때는 색칠이 잘 입혀지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럴 때 조금 강한 것들 또 해주고, 중간에 섞어서 살짝 번지게끔 해주기도 하고, 그 미묘한 간격과 간격 사이를 계속 알아가는 게 그림이 느는 관계예요. 내가 이걸 그렸다 이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그게 중요하죠. 내가 이걸 한번 해봤다, 이걸로 해본 걸로 만족하세요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알게 되면서는 내가 이 젖어 있는 이 시간도 알아야 되고,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번지는구나, 이런 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 그만큼 많이 한 사람은 달라요. 그림에 대한 집중도도 달라질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무를 해볼게요. 나무에서 밑으로 갈수록 쫙 여기까지가 기둥이 있어요. 나무 기둥이. 나무 기둥이 밑에가 튼튼하니까 밑에를 진하게 해서 위를 하고 샥 번지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기둥에서도 얘가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흐려져야 돼요.
그게 조금 다르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과 다른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하늘색을 썼어요. 밝게 하려고 더 보여지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쿡쿡쿡 찔러가지고 물감이 덩어리가 묻어 있는데 여기다가 묻히듯이 살짝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를 붙인 걸 가지고 물로 칠하고 있어요. 중간에 가지들이 있는데 살짝씩 자연물이죠. 자연물이라서 그리는 과정도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소나무니까 붉은색을 쓸 수도 있고 뭐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칠고 힘있고 뭐 이렇게 강인함이라는 게 소나무가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부드럽게 그리지 말자라는 느낌이에요. 그게 질감 표현인 거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다가 시간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조금 말랐을 테고, 그러면 이 나무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푸른 계열 하니까 이 톤을 조금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소나무까지 하는 거 보고 이제 마무리 제가 이따 해놓을 건데요. 자, 꽉 차 보이지만 나무에도 사이사이에 배경이 보이듯이 지금 붓을 막 눌렀다가 세웠다가 선도 걷다가 막 이랬잖아요. 이 색깔이 뭐 연보라빛이긴 하지만 잘 나중에는 보이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냥 쑥 들어간 부분을 일부러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하면 그냥 위에 색칠하다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아, 내가 마음의 계획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기 윗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는 쏙 들어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가 주제이기 때문에 얘하고 또 색상이 달라야 돼요. 얘는 저 녹색깔, 우리가 샵그린이라고 하는 색깔이거나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보이지만, 내가 이제 어떤 색을 쓰더라도 뒤에 있는 색하고 다르고 얘를 조금 강조할 수 있는 색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제가 한 똑똑똑 찍었어요. 한 두세 가지가 섞였는데, 이걸 가지고 막 붓을 결을 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걸 가지고 뉘어서 약간 누르고 사선으로 했죠. 피듯이 사선으로 하고, 지금 또 하고, 처음 자체부터가 거칠게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덩어리 있어도 괜찮아요. 그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그림을 그리던 내가 그것을 커버할 수만 있으면 돼요.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거. 지금 되게 막 좀 독특한 느낌도 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중간중간에다가 물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섞이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잘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 중간중간에다가 다시 색을 입히듯이 물을 칠하고, 또 중간에 다시 색깔을 입힐 거예요. 자, 물감이 조금씩 묻혀지기도 하고 번져지기도 하고, 사이에 살짝 거친 느낌에서 선으로 표현도 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되직하지 않아도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물감량이 많았을 때 그 오묘한 번짐들이 되게 아름답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폭넓게,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물맛이기 때문에, 물로 이 좋은 종이를 쓰니까 이 번짐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느낌을 살리면 좋죠. 우리가 200원짜리 종이도 있고 2,000원짜리 종이도 있어요. 그 이왕이면 좋은 종이 쓰면 그런 효과가 더 보이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지를 아까 조금 그렸기 때문에 가지들이 사라지지 않게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그림이 색으로만 꽉 찬 게 아니라 이 공기의 순환처럼 조금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것도 일부러 하면 그렇게 하는 의도가 되겠는데 중간중간에 물맛으로 표현을 하면서 색채를 빠진 부분도 있고 색채를 입힌 부분도 있고 이런 다양성이 있으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어도 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이감도 있어 보이고 완성도도 더 높아져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리면서도 내가 계속 긴장감을 또 때로는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재미로 와요. 그냥 그리면 되지 뭐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 재미가 더해지면 나중에 실력으로 와요. 그게 뭐냐면 또 자꾸 그리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그리고 싶어지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재미가 없으면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가지는 이따가 하셔도 좋고 중간에 한 번씩 하고 싶으실 때 넣으셔도 돼요. 붓을 지금 조금 뭉툭하고 두꺼운 건데 좀 세밀한 거나 얇은 걸 가지고 가지도 중간에 그리고 하셔도 좋고 우리가 팔레트 안에서 주로 쓰는 색이 있는데 안 쓰는 색깔을 일부러 넣어 보셔도 돼요. 우리가 막 지금 뭐 작품 만들고 막 이러는 때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럴 땐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연습할 때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 공간을 채워도 좀 이따 이제 마르면서 완성도 있게 넘어갈 때 색채들이 조금 더 단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할 거리가 더 많아져요. 사이에도 치워야 되고 칠해야 되고 또 뒷부분에다가도 더 추가해서 그릴 수도 있고 배경을 멀리 해놓으니까 앞에다가도 이렇게 더 색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꽉 차버리거나 색차가 뒤에가 너무 강하면 앞에를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붓으로 쭉쭉쭉 하면서 그릴 수도 있고 계속 전체적으로 건드려 가면서 하나 부분만 하고 하나 부분만 하면 따로따로 노니까 전체가 통일감 있게. 자 이제 시작해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마무리 해 볼게요.